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대구까지 뚫리더니 결국 대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에서도 확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이제 충남만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 속도가 빨라 치료 병상이 한개 봉착한 지역에 큰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곧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지역 내 확산이 시간 문제일 걸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대전 서구의 30대 여성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 1차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해외 입국자 추가 검사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귀국해 공항철도로 서울로 이동한 뒤 승용차로 대전에 와 격리 중이었으며 당국은 철도 이용 과정을 포함해 접촉자를 조사 중입니다. 귀국을 해서 대전까지 자차로 이동해서 외부의 동선이라든가 접촉자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가 조사가 되어 있고. 해당 여성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치료 중으로 남편은 음성이지만 역시 격리 중입니다. 세종에서도 미국에서 아내와 함께 입국한 30대 남성이 지난 12일 오미크론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시설에 있다 완치해 퇴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전과 세종 모두 해외 감염 사례로 지역 내 접촉은 없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지역 내 확산이 시간 문제란 말도 나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남 등 인접 시도에서 오미크론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도 해외 유입보다 국내 감염이 더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이 앞으로 한두 달 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거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력은 낮다는 말과 달리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을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모두 경증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확진자의 90%는 60대 미만이어서 고령층의 중증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한 지역 내 병실 상황을 고려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5차 대유행은 치명도와 별개로 확산 속도 자체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확산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말연시 모임 자제와 3차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하루 사이 3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보훈병원에서 환자 8명과 직원, 보호자와 간병인 등 14명이 추가돼 누적 44명이 됐고 대전시청 공무원에 이어 가족 1명도 감염돼 대전에서 확진자가 133명이 나왔습니다. 충남은 천안 어린이집에서 6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59명이 됐고 보령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7명이 나오는 등 184명이 확진됐습니다. 내일부터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영유아들과 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표준 보육료의 일부만 지원해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14,230명이며 1인당 월 지원금은 만 3세 54,450원, 4세 31,240원, 5세 21,780원 등이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 15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로써 충남은 0세부터 고3까지 100% 무상교육 시대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20일간 의견 청취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이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거나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상입니다. 표준지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대표 토지로 표준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이번에, 아파트나 연립, 빌라 공시가격은 3월에 공개됩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전은 9.26% 올랐습니다. 충남도 8.17% 상승했고 세종은 10.76%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늘게 되고 건강보험료까지 증가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조정에 들어간 세종에선 매매 가격은 내리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공시가격 기준을 매겼을 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또 많이 더 떨어졌는데 세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겠죠. 그런다고 해서 뭐 거래도 안 되고. 공시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상입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1.4%지만 정부가 9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여서 매년 10% 정도는 오를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이번에 발표됐는데 대전은 5.29%, 세종은 6.69% 올랐고 충남은 전국 최하위인 1.98% 상승했습니다. 3월에 공개될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월등히 높은 10% 중후반대 상승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반발을 의식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데 조정 국면에 있는 세종이나 대전은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전도 조만간에 변곡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전부 부담이 되니까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된다고 봐야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과 함께 의견을 받게 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SNS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21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6시쯤 대전시 갈마동의 한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2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둔산경찰서는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다가와 피해자의 범행을 제지하고 신속한 신고로 검거에 도움을 준 41살 C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7년 동안 자신의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남자 아동 70여 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유사 강간했지만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영농 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여름 과일이나 채소를 한겨울에도 맛볼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농부들은 농업 용수가 부족해 갖은 고생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농민들이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겨울철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는 부여군 세도면 하우스 단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울토마토 단지가 가장 먼저 조성된 곳으로 지하수로 농사를 지어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철분과 망간이 너무 많이 함유돼 생산비가 많이 들고 품질마저 저하돼 고민해오다 부여군과 농어촌공사의 노력으로 2달 전부터 금강물을 끌어와 정화한 뒤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 농민들의 수건이 풀렸습니다. 지하수 쓸 때는 녹물이 많이 나와서 노즐이 굉장히 막혀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녹물도 안 나오고 점점 막히는 일도 없고 환경 문제도 개선되고 사실은 뭐 농사 질 때도 농산물도 더 좋아지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농민들은 세도 지역 방울토마토 재배 농민 200여 농가로 하루 최대 2천여 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탄천면 지역 400여 헥타도 3년여의 노력 끝에 상습 가뭄 지역이란 이유로 내년 예산에 반영돼 2026년 완공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청양군은 청남면과 장평면 일대 800여 헥타에서 부여군 세도 지역처럼 영농에 부적합한 지하수가 나와 국비 260여억 원을 지원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여군만 해도 맑은 물 공급이 필요한 영농단지가 부여와 규안면 지역 등 10곳으로 500여억 원이면 가능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부여 입장에서는 좋은 물, 맑은 물이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는 수리 안전답을 먼저 하고 이걸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여에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말로만 강조할 뿐 친환경 영농의 기본적 조건인 맑은 물 공급 요구가 뒷전으로 밀린 만큼 홀대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처음으로 충남대 안에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인 팁스에서 청년 여성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충북이 고향인 김 씨는 충청권은 자신의 고향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가 일하는 여성과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간담회 이후 지역사회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대덕구 넷제로 공판장과 세종시 싱싱장터를 찾아 충청 민심구회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충청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시당과 도당에서 충청권 공약 건의물을 만들어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는데 자체적으로 공약 개발단을 구성하고 민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전달한 대전권 대선 공약은 모두 36건입니다. 핵심 공약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과학수도 지정, 제2대덕 연구단지 건설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집중 제시했는데 대덕구와 동구의 오랜 수건인 경부선 지하화와 혁신도시 이전기간 조기 선정, 대전역 주변 연축지구 개발 등입니다. 경부선을 지하화해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거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조기 선정해서 정말 좋은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대전에 이전시키는 그런 공약을 요청했습니다. 세종시당은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개편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등이 눈에 띕니다. 충남도당은 교통과 환경, 산업 등 6개 분야 30개 공약을 준비해 대선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제1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내세웠고 두 번째로 아산 경찰교육타운 부지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건립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천안 성안정축장 이전 부지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산 민간공항 건설, 백제와 내포문화권의 관광벨트 조성, 독립기념관 일원 민족공원 조성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가로림만과 금강에 별도의 국가 차원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활용을 해서 국제적인 문화 엑스포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방안들을 다음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은 현 정부가 내세운 대전과 세종, 충남 대선 공약 중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충청 훌대론을 부각시키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통해 표심을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모교 언론인 클럽은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모교 언론인 대상 시상식, 언론인 자녀 2명에게 자각금 1,000만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지역 언론 최초이자 가장 권위 있는 언론인 단체인 모교 언론인 클럽은 2001년 모교 언론인상을 제정해 34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81명에게 언론인 장학금을 수여했고 모교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갖고 무역 실적이 큰 수출업체 65곳과 31명의 개인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공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터미 기업이 가장 많은 수출 3억 불을 기록해 수출탑을 수상했고 김철호 TSE 대표이사는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와 레고 러닝센터가 성탄절을 맞이해 오늘 옛 충남도청사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1,200만 원 상당의 어린이 교구 레고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품은 대전시 아동보육시설 8곳 7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전 출신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가 대전 지역 최연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온 황 선수는 지난해 저소득층을 위해 5천만 원, 올해는 체육특기생을 위해 3천만 원을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한 번에 기부하거나 5년 동안 약정 기부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대전지법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시설 원장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